안녕하세요. 65세 박선희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저는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리고 손주들 넷을 두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평범한 한인 가정이죠.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큰 결단을 내렸는지 말이에요. 저희가 캐나다에 온 건 1982년이었어요. 그때 저는 겨우 22살이었죠.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민을 왔습니다. 손에 쥔 거라곤 대학 졸업장 하나와 몇천 달러가 전부였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캐나다 문화도 모르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악착같이 살았어요. 저는 ESL 교사가 되기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남편은 자동차 부품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의 절약 생활이 시작됐어요. 정말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거든요. 외식은 꿈도 못 꾸고 옷도 세일할 때만 사고 심지어 화장지도 쿠폰 있을 때만 샀어요.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돈 아까워서 안 갔죠. 왜 그렇게 살았냐고요? 바로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딸 미정이와 아들 상우를 정말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집도 사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ESL 교사로 일하기 시작한 건 25살 때였어요. 토론토 교육청에서 33년간 일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우리 가족의 미래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37년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승진도 여러 번 했고 나중엔 기술팀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이중 수입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절약은 정말 극단적이었어요. 저희 집에 오시면 아실 텐데 30년 된 소파도 아직 쓰고 있고 냉장고도 20년 넘은 거예요. 제 지갑은 남편이 결혼 10주년 때 선물해 준 건데 지금도 그걸 쓰고 있어요. 가죽이 다 해져서 친구들이 새로 사라고 하는데 정이 들어서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1998년에 드디어 집을 샀어요. 노스욕 지역의 4베드룸 단독주택이었는데 그때 가격이 35만 달러였거든요. 지금은 180만 달러가 넘어요.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비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딸은 회계학을 전공했고 아들은 엔지니어링을 했는데 둘 다 좋은 대학을 보내려니 등록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지만 한 푼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요. 특히 손주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더 절약했어요. 손주들 교육비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딸 미정이가 첫째 지혜를 낳았을 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작은 손을 보면서 이 아이가 커서 의사나 변호사가 되게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각 손주마다 교육비 신탁을 만들었습니다. 한 아이당 20만 달러씩요. 4명이니까 총 80만 달러를 신탁으로 묶어뒀어요. 대학 등록금부터 대학원비까지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손주들 미래를 챙겨줄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남편도 살아있을 때 당신 덕분에 우리 손주들은 걱정 없겠다며 좋아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딸 미정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철없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특히 제가 돈을 모았다는 걸 알고 난 후부터는 아예 저를 ATM 기계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 집 지붕 고쳐야 하는데 2만 달러만 빌려줘 엄마. 지혜 치과 교정비 1만 5천 달러 나왔어 엄마. 우리 차 바꿔야 해서 3만 달러 필요해.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처음엔 다 해줬어요. 딸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미정이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점점 더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심지어 엄마 돈 어차피 우리가 상속받을 건데 미리 주는 것뿐이잖아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딸이니까요. 하지만 미정이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제가 뭔가 말하면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 몰라라고 하거나 엄마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라고 면박을 주기 일쑤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딸이 조심했어요. 아빠가 무섭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아예 저를 우습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1년 10월에 일어난 그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은 토론토에 첫눈이 내린 날이었어요. 미정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 시간 있어? 지혜랑 함께 쇼핑 가려는데 같이 갈래? 저는 너무 좋았어요. 딸이 먼저 같이 가자고 하다니요. 이튼 센터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새로 산 코트를 입고 갔어요. 그것도 세일할 때 50% 할인 받아서 산 거였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손녀 지혜도 오랜만에 보니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홀트 램프로 백화점 앞에서 미정이가 갑자기 제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따로 다녀도 될까요? 엄마 옷차림이 좀 촌스러워서 같이 다니기가 부끄러워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주변에 사람들도 많았는데 딸이 그런 말을 대놓고 하다니요. 손녀 지혜도 당황해서 엄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만 미정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진짜 엄마 나이가 들수록 더 촌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먼저 갈게요. 나중에 푸드코트에서 만나요. 그리고는 지혜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혼자 서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갔을 뿐인데 왜 딸이 그렇게 저를 부끄러워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더 화가 난 건 지혜 앞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손녀가 할머니를 어떻게 볼까요? 우리 할머니는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3일 동안 정말 괴로워했어요. 그러다가 교회 친구 은숙이한테 털어놨어요. 은숙이가 그러더라고요. 선이야 이제 그만해. 내가 너무 많이 참았어. 딸이라고 다 용서할 필요 없어. 은숙이 말이 맞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딸이니까 가족이니까 하면서 모든 걸 참아왔어요. 하지만 이젠 정말 한계였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요.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제가 만들어둔 신탁 계약서를 검토해달라고 했더니 다행히 제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변호사가 정말 해지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확신에 차서 네 해지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미정이에게 전화했어요. 미정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뭔데요? 바쁜데 빨리 말해요. 내가 지난번에 엄마 옷차림이 촌스럽다고 했지? 그리고 평소에도 엄마를 무시하는 말을 많이 했고. 그게 뭐 어쨌다고요? 사실이잖아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차분하게 말했어요. 미정아 엄마가 너희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둔 교육비 신탁 80만 달러 있잖아. 그거 해지하기로 했어. 뭐라고요? 갑자기 왜 그래요? 그리고 콘도 하나 더 있는 거 알지? 그것도 팔아서 다른 용도로 쓸 거야. 엄마 정신 나갔어요? 그 돈은 우리 아이들 교육비라고요. 응 맞아. 하지만 이제 엄마 마음이 바뀌었어.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고 부끄러워하는 딸의 아이들한테 왜 그런 큰 돈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 미정이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동안 제가 항상 순한 양처럼 다 들어줬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엄마 농담이죠? 정말 그럴 거예요? 농담 아니야. 이미 변호사랑 다 상의했어. 다음 주부터 해지 절차 들어가. 그때부터 미정이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매일 전화해서 사정하고 사과하고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 지혜까지 데리고 와서 할머니 미안해요. 엄마가 잘못했어요라고 하게 만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미 선을 넘었거든요. 신탁 해지하는데 3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 사이에 미정이는 정말 온갖 방법을 다 썼어요. 울고불고 사정하고 심지어 남편까지 데리고 와서 절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미정이를 잘못 교육했나 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사위는 잘못이 없어요. 미정이 문제예요. 이미 늦었어요. 아들 상우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밴쿠버에서 급히 올라왔더라고요. 엄마 누나가 정말 심하게 했나 보네요. 엄마 편이에요. 근데 신탁은 좀 과한 것 같아요. 상우야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너도 알잖아. 이번엔 정말 끝이야. 상우도 결국 이해해줬어요. 그동안 누나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신탁을 해지하고 나니까 정말 후련했어요.
80만 달러라는 큰 돈이 다시 제 손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콘도도 팔았어요. 95만 달러에 팔았는데 그것도 모두 제 계좌로 들어왔어요. 총 175만 달러가 생겼어요. 미정이는 그 돈이 모두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그 돈으로 뭘 했냐고요? 먼저 아들 상우 가족을 위해 50만 달러를 따로 빼뒀어요. 상우는 그동안 정말 착했거든요. 엄마를 존중하고 아껴줬어요. 그런 아들에게는 당연히 보답해야죠. 그리고 제가 다니는 교회에 20만 달러를 기부했어요.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나머지 돈으로는 제 노후를 준비하고 있어요. 요양원비, 간병비, 의료비 등등 나중에 필요할 돈들이거든요. 절대 자식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미정이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가끔 문자 보내고 명절 때마다 찾아와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진짜 반성하는 건지 돈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딸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관계는 정리됐어요.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가족이라도 함께할 수 없거든요. 대신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요.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얼마 전에는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캐나다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요리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구독자가 5,000명이 넘었어요. 댓글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저 같은 할머니를 응원해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뿌듯한 건 손녀 지혜가 저한테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17세가 된 지혜는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가끔 몰래 전화해서 할머니, 엄마가 잘못했어요. 할머니가 오라요라고 해요. 지혜가 내년에 대학 가는데 자기가 알바해서 등록금 벌겠다고 하더라고요. 기특하지만 안쓰럽기도 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혜 엄마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제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단순해요. 존중받고 싶었거든요. 나이 들었다고 부모라고 해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자식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6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인 것 같아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아이들 키울 때는 아이들을 위해 살았고요. 손주들 태어나고 나서는 손주들을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있어요. 물론 외롭긴 해요. 특히 명절 때는 더 그래요. 예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시끌벅적했는데 이제는 조용하거든요. 하지만 혼자 있는 게 무시당하면서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교회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요. 명절 때마다 초대해 주시고 여행도 함께 가고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요즘에는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유튜브 채널이 더 커지면 한국에 가서 여행 영상도 찍고 싶어요. 그동안 못 가본 곳들이 너무 많거든요. 부모님 산소도 참배하고 고향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책도 써보고 싶어요. 6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요.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정이와의 관계는 모르겠어요. 딸이 진짜로 변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돈 때문에 굽신거리는 거라면 관심 없어요. 이미 그런 관계는 정리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선택권은 줘요.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도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젊은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을 ATM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돈 주는 기계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은 꼭 지켜주세요. 저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어요. 65세에 찾은 이 자유가 정말 소중해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절대 무시당하면서 살지 마세요. 우리의 존엄성이 가장 소중한 거니까요. 감사합니다.